자, 오늘 한동훈 의원이 지금 6월 4일 날 이제 등원한 이후에 지금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어가네요. 오늘 한동훈 의원이 그 본인의 후원 계좌를 오픈했습니다. 근데 오픈하자마자 다 마감이 됐다고 그러네요. 보통 이제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모금을 할 수가 있어요. 모금할 수가 있는데 지금 후원 계좌가 바로 마감이 됐다. 근데 이거 마감되는 의원들 거의 없습니다. 이거 못 마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. 그래서 좋은 상임위를 가려고 그래요. 뭐 국토위나 뭐 산자위나 가서 관련 기업들, 뭐 관련자들이 이제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1억 5천만 원 채우기 무진장 어렵습니다. 국회의원들. 그래서 후원금 채우려고 이거 뭐 굉장히 사람들한테 아쉬움을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500만 원이 한도거든요. 그리고 법인은 안 됩니다. 개인이 해야 돼요. 근데 이거 1억 5천만 원 채우기가 대부분의 의원들은 거의 못 채웁니다. 아주 뭐 여야의 중진이나 뭐 당대표나 이급 정도 돼야 되는데 근데 한동훈 의원은 이거 뭐 오픈하자마자 후원금이 다 찼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후원회장도 이번에 보니까 지금 그 부산 북갑에 계신 교장 선생님 은퇴한 그분이 이제 후원회장을 맡으셨다고 그래요. 네, 그리고 20분 만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합니다. 20분 만에.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후원 계좌가 다 찼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한동훈 의원이 뭐 행보가 보면 이제 부산과 그다음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의 원칙은 그래요. 기본적으로 북갑을 거주지로 하면서 일 있을 때만 서울에 오겠다. 그리고 본인이 지킨 약속들은 다 하겠다. 제가 어제 잠깐 한동훈 의원을 만났습니다. 우리 박정훈 의원 상가에서 가서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본인이 아마 북갑 주민들 거의 대부분을 악수를 한 번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. 지금까지 그리고 어떤 분은 5번까지 악수를 했다, 뭐 6번까지 악수를 했다라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디스트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 아파트가 보통 30평이 한 3억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. 근데 뭐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된 이후에 이 아파트 값이 5천만 원이 올랐대요. 그래서 지금 그 해당 평수가 3억 5천만 원 정도 아파트가 한다고 합니다. 이게 3,000세대고 꽤 큰 단지 아파트예요. 근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 값이 상승할 정도로 그리고 구포시장이 전국적으로 워낙 유명해져서 이 구포시장의 매출이 50% 올라갔다고 그래요. 구포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또 택배로 주문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구포시장의 매출액이 한 50%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 처음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찾아갔던 상점, 그 다음에 사찰 이런 데를 다 한 번씩 지금 가고 있습니다. 한 번씩 돌고 있고 그분들에게 다 지금 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. 보통 국회의원들은요 당선되고 나면 지역 가서 한번 인사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거주지도 서울에서 다니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요 지금 거주지가 다 서울입니다. 물론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어요. 충청도 쪽이나 이쪽엔 출퇴근하는 분도 있는데 다 서울 올라와요. 근데 저 한동훈 의원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거주지를 다 부산에서 직접 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그 진흥정 부인 진흥정 변호사가 또 주말에는 직접 내려가서 계속 또 인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 그래서 본인이 아주 그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본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여기 아파트 주변에 가지치기를 하겠다. 이게 아마 나무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바 있나 봐요.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가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. 우리 아까 우리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찰밥 할머니가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좀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이게요. 이 찰밥 할머니가 유명해지고 이 찰밥 할머니가 이제 노점을 했잖아요. 길거리에서. 그래 장사를 하셨는데 이게 불법 노점 신고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좋아하지 않거나 또 이 할머니를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청에 불법
노점 신고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구청에서 그 거기를 노점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망을 쳐놓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. 참 어떤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리 이게 정치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지금 80이 다 돼가는 이 할머니께서 그 매일매일 본인이 직접 그 이 할머니가 기장에 사시거든요. 김보각 할머니. 기장에 사시면서 본인이 키워놓은 그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좀 뜯어와서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시는데, 그러니까 그 찰밥 한동훈 그 의원에게 주는 거 그거가 이제 지난번 선거 때 꽤 이제 화제를 일으켰고,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시기한 사람들이 불법 노점 신고를 해서 또 구청 입장에서는 이 노점 신고가 들어오니까 뭔가 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정말 이런 되겠습니까, 여러분? 정말 할머니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, 한 의원을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원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복을 한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런데 이제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사실은 장동혁 지도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, 지금 뭐 의원총회조차도 지금 참가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본인 뭐 최근에는 좀 개인적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오늘 최고위원회는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, 자, 일단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 일단 저변의 여론은 뭐 이미 다 갖춰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 김기현 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 미래포럼, 여기는 김기현 의원이 직접 참석을 좀 권유를 해서 참가를 했고, 윤재욱 의원이 하고 있는 포럼에서도 본인이 참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원래 1인당 3개의 포럼에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. 의원들은. 나머지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그 3개의 어떤 것 중에서 이미 2개는 지금 가입을 한 거죠. 근데 이 윤재욱 의원이 하고 있는 이 포럼 같은 경우는 장 대표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, 그래서 단체 대화방이 있다고 합니다. 거기 한동훈 의원이 가서 저 한동훈입니다 인사를 하니까 바로 장동혁 대표가 탈퇴를 해버렸어요. 참 이걸 두고도 꽤 말이 많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걸 굳이 그렇게 탈퇴를 해버렸어요. 자, 그러다 보니 좀 옹졸하다는 그런 지적들을 피할 수가 없고,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꽤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동안 본인이 뭐 좀 반대하고 뭐 한동훈 뭐 10%밖에 못 얻을 거야 뭐 등등 했던 박수영 의원이 주도한 상속세 토론에도 직접 참석해서 박수영 의원을 만나기도 하고, 또 정정식 원내대표하고 인사하기도 하고, 그래서요 영남일보가 TK 국회의원들을 익명으로 전부 다 전화를 다 물어봤답니다.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봤대요. A 중진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. 한 의원은 국민의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다. 보수 통합을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A 중진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B 재선 의원은 현재 우리 당 내부에서는 한 의원이 복당 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. 한 의원은 윤재욱 의원과 김기현 의원 포럼에 모두 가입했고, 한 의원의 1호 법안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상황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C 재선 의원, 한 의원은 보수의 플러스가 되는 인물이다.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장동혁 대표 때문이 아니라 한 의원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또 D 의원이 있습니다. 중진 의원. 한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. 과거 본인이 직접 쓰지 않은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잘못됐다.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중진 의원이요. 복당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. 장동혁 대표의 갈등 유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영 간 싸움이 번질 수 있으니 당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.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. 그 다음 F 중진 의원. 아직 한 의원의 복당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. 그리고 G 재선 의원은 벌써부터 한 의원의 복당에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. 또 H 재선 의원은
한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곧바로 입당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. 자, 이렇게 이야기하고 I 중진 의원은 우선 한 의원이 당원 게시판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. H 의원은 한 의원 복당을 위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지나치게 부각돼서 안 된다. 그러니까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복당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,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만큼 지금 이 의원들의 여론이 특히 또 국민의힘의 최근에 어떤 지지율 증가가 결국 한동훈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각 언론들이 차기 보수 지도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.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. 여기에 보면 차기의 보수의 지도자로 누가 적합하냐라는 질문에 한동훈 의원이 23%, 그리고 오세훈 의원이 18%, 장동욱 대표가 3%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방금 NBS 오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. 요거 한번 드릴게요.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이 58%, 부정이 35%가 나왔고요. 자,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%, 국민의힘이 20% 결과 나왔습니다. 서울 지지율은 민주당 40%, 국민의힘이 18%가 나왔습니다. TK 지지율은 민주 26, 국힘은 32%, 그다음 부울경은 35대 23 이렇게 나왔습니다. 요거는 이제 NBS는 전화 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ARS 조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올라가다가 이 징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보이겠어요. 네,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직전보다 5%나 떨어졌어요. 자, 상승세를 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5%가 떨어졌을까요? 그럼 결국 최근에 이 국민의힘의 징계 국면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.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20%로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선거 이후에 25%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지금 뚝 떨어진 거예요. 그 이유는 자, 이 6.3 선거에서 나왔던 민심을 좀 받아들여서 한동훈, 오세훈 뭐 이런 분들이 좀 당에 들어와서 뭔가 좀 으쌰으쌰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대표가 또 징계 국면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징계를 하게 되면요. 한 달 이상은 이 이슈가 갈 겁니다. 징계하고 누구는 뭘 하고 또 이의 제기하고 법원에 또 가처분하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어떤 나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에게는 골든타임이거든요. 근데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.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징계 국면으로 다시 끌고 가겠다는 그 이유 아니겠어요? 왜? 아니 선거를 패했는데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당대표 비판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겠다고 그러고 특히 아니 김재섭 의원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싸우지 않는 사람인가요? 김용태, 우재준이 안 싸웠나요?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혁혁한 공이 있는 의원이에요. 본인 고소고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정원호 공격에 앞장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선거 승리를 일궈냈는데 이 사람을 징계하겠다고요?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? 도대체 누가 누굴 징계하겠다는 겁니까? 지금 요 징계하겠다는 의원만 한 30명이 된다는 거예요. 아니 세상에 110명 되는 정당에 30명의 의원을 징계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제정신인 정당입니까?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. 그것도 내용이 뭐냐면 무소속인 사람을 응원했다? 뭐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으로 쫓겨난 게 누구예요? 당연히 쫓아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결국은 같은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잖아요. 그걸 또 징계하겠대요? 아니 민심이 인정해버렸는데 민심이 뽑아줬는데 그걸 징계하겠다? 지금 부산 북갑에서 저 박민식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? 15%밖에 못 얻었어요. 그게 이미 거기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거를 좀 징계하겠다고 그래요? 그리고 당대표 사퇴하라고 했던 대안과 미래를 다 징계하겠다는 거예요? 아니 세상에 아무리 정당이지만 당대표 사퇴하라 그러면 징계하겠다는 정당 여러분 보셨습니까? 뭐 아무리 당대표가 당원의 총합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이런 식의 정당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여론조사 결과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? MBS 조사 결과 보면 결국 25%에 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 떨어져서 20%가 다시 됐습니다. 이건 뭘 의미한 걸까요? 결국은
지금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 반동적인 이 징계 정치, 이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실망감을 드러내는 거예요. 좀 제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이런 지금 결과를 내는 것인지,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또 한 번 그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참 저는 뭐 장동욱 대표야 뭐 더 이상 제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.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신동욱 최고, 김재원 최고,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. 지금 뭐 지지율 올라가고 뭐 하는 게 다 지금 뭐 자기들이 마치 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리고 뭐 당원들이 뭐 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당원들 몇 명 되는데 그래요? 우리나라 유권자가 몇 명입니까? 그 중에 당원이 몇 명이에요? 그리고 이번에 드러났지만 신천지가 5만 6천 명이 입당했다는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? 그 당원들 그냥 잡고 끝까지 가겠다는 게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좀비 정당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자기가 이빠른 소리 해놔놓고 지금 와서는 정반대의 저는 행동을 하니 과연 그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. 참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최근에 보면요,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이 보수, 그동안 한동훈 의원을 가장 비판해왔고 했던 보수 원로들이 먼저 만나자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계십니다.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, 최근에 한동훈 의원이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저 장성들하고 간담회를 좀 갖자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. 지난 1일 날 어제 국회 이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의원 주최로 한민구 전 장관과 함께 국방 이 전직 고위 군 관련된 분들이 간담회가 열렸어요. 그게 뭐냐면 이번에 지금 이 정부가 3군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3군을. 이거 한 의원이 좀 나서서 막아주라. 사실 나 한동훈 의원이 옛날 반대했다. 안 좋아했다. 근데 이 가만 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. 오죽했으면 이 국방부 장관분들이 당 지도부하고 뭐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이유는 뭐겠어요? 결국은 이런 것들 이슈를 할 수 있는 사람,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.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 3사 통합 문제, 지금 벌써 내년 지금 2학년부터 지금 하겠다고 지금 막 서두르고 있잖아요. 이걸 막는 데 앞장서겠다. 그 약속을 하고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신문에서 이거 몇 차례 걸쳐서 저희가 사설과 칼럼으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무슨 이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는 게 저 장성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. 전남 장성으로. 그런 이유도 있어요. 이 태릉에 있는 거를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벌써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지금 이 청원 이거 자체가 지금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.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